자, 그러면 파리 영화로 갈까요? Et un grand service, Ernest. Si je te libère, tu me le rendrais. 파리는요? Bon, qu'est-ce que c'est pour raconter cette histoire? Comme chose. Oui, comme chose. La petite swing. Mais quelle petite swing? Ernest. 셀레스틴? 네, 파리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입니다. 곰과 쥐. 그렇죠. 우리는 그냥 공과 쥐로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곰과쥐.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네. 아, 이거 프랑스 작품인가요? 합작. 예. 프랑스, 벨기에,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아, 그래요? 프랑스 말 쓰는 데들 있잖아. 네네. 감독이 3명이에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2012년작입니다. 네. 2012년작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2월에 개봉을 했네요. 아, 개봉했었나요? 네. 아, 했구나. 뱅상 파타, 스테판 오비에, 벤자민 레노 이렇게 3명의 감독이 공동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목소리 출연을 네. 이 사람들이 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소개는 그 영어 버전으로 그 목소리 출연한 사람들만 나와서 아, 그런가요? 예. 포레스트 위테커가 어네스트 목소리를 역할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프로스트 위테커가? 이게 영어 버전도 있나 보네요. 예. 맥켄지 포이가 음, 그 셀레스텐 목소리를 했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불어 버전으로 봐서 이 사람들 목소리를 들은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어네스트 랑베르 윌슨 이런 사람이었나요? 예. 또 국내작도 또 국내에 대한 성우가 또 따로 있었어갖고 예. 더빙이. 폴 지아마티가 판사쥐 그렇죠. 목소리 했고요. 윌리엄 H 머시가 그 치과 의사 목소리를 했네요.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로렌 바칼이라고 이 회색 쥐 어떤 여배우 할머니. 예. 할머니 선생님. 작년인가 부고 소식이 본 것 같아요. 로렌 바칼. 한때를 풍미했던 그런 여배우였는데. 아, 근데 원래 원작 동화가 있었네요. 예, 벨기에죠. 이것도 원작 동화 가브리엘 뱅상의 동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2010년 칸느에 처음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 개봉하기 전에 내가 따로 봤나? 어둠의 경로로.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다면 예. 같이 꼭 보세요. 이거는 가족이 같이 보는 영화인데 어른한테도 참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게 아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아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12, 9일을 뭐 미국과 뭐 일본. 일본의 그 뭐 대표작들을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벨기에, 유럽에 룩셈부르크, 유럽만한데 가장 투디스러운 수채화, 예. 예, 수채화죠, 수채화. 약간 파스텔 톤의 예, 수채화처럼 그냥 그린 이 손그림 그 자체죠. 예.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교과서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 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주르르 넘기면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다이빙하는 거 많이 그렸죠. 그게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똥 싸는 거 그랬거든. 똥 이렇게 엉덩이 그래서 똥이 막 쌓여가지고 또 그 말씀하시면 또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충격이었던 제 친구 미술학도였거든요. 그 당시 저는 그 친구가 대단했던 건 교과서 한 권을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다 그려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걸 표현했냐면 야구라면 야구를 투수가 나타나서 공을 나도 던지는데 그러고 그러는데. 공이 타자 입장에서 점점 커지면서 배틀도 완벽한 만화를 와 저는 그런 거를 책 교과서 만화를 봤기 때문에 지금 되게 크게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해? 지금 성이 고씨거든요.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뭐 하는지. 와, 대단했어요, 하여튼. 아, 빨리 얘기를 넘어가서. 아무튼 그게 뭐 딴 게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네.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다가. 이건 그냥 되게 예쁜 수채화 그림을 그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네스트는 곰, 네. 셀레스틴은 쥐, 여자 쥐. 꼬마쥐. 예. 그렇죠. 꼬마쥐인데 여기서 보여주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곰의 세계와 쥐의 네. 세계. 곰과 쥐가 사는데 세상에는 네. 곰은 땅 위에 살고 쥐는 땅 밑에 사는 거야. 위아래. 그런 그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너무 귀여워. 이 곰 캐릭터랑 특히 쥐 캐릭터랑 캐릭터. 그다음에 이 프랑스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특히 쥐들 있잖아요. 어린애 쥐들. 예. 이 애들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만화들은 성우가 어린이를 성인 여자 성우가 어린이 목소리를 내잖아. 그렇죠. 소년도 내고. 그렇죠. 통과제리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미래소년 코난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성인들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애들이 성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 근데 나는 이 셀레스틴처럼 이런 귀여운 여자의 목소리를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어. 너무 귀여워. 이게 정말 귀여워. 기가 막히죠. 이게 불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 PD는 영화 안 봤구나. 안 봤다. 조용하고 아무 생각 없구만.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질리지가 않아. 그냥 그 그림 이런 거 보는 그 맛에. 그래서 정말 애니메이션다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해드리면서 8위에 났습니다.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푹 빠져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은호랑 같이 혼자 봤죠. 혼자 봤어요? 네, 혼자 혼자 은호 봐도 좋아요. 봐야 되는 영화인지 안 봐야 되는 영화인지 제가 판단이 안 되니까. 아니 은호 같이 봐도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으니까 이제는 볼 수 있죠. 그치, 이제는. 네. 다 이번에 처음 본 거야?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제목도 몰랐어요. 이게 어떤 영화인지도 몰랐었고 네. 확실히 유럽 영화라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 저는 이 영화는 보면서 푹 빠졌어요. 저는. 야 이거 너 울었지? 8위가 아닌데 이 위에 영화들이 뭐가 있으려고 이게 8위야? 저는 완전 주르륵 흘리느라고 턱을 받치고 하필이면 저희 어머니가 옆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홈쇼핑 보고 있었거든요. TV 홈쇼핑 보면서 저한테 야 진우가 저거 봐봐 고추장을 직접 만든대 저거 살까 막 이러시고 계신데 한쪽에서 제가 턱을 받치고 노트북으로 주르륵 흐르는 거 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세요. 코를 받치면서 와 저는 진짜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왜 되게 좋아한다는 그 라스트 씬 있잖아요. 그 몬스터 주식회사. 네. 거기서 그 썰리가 네. 마지막에 웃으면서 딱 네. 나는 그 장면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찡해. 그 곰이잖아 그게. 네. 약간 몬스터 곰과 네. 어린아이. 네. 약간 그런 뭐 모르겠어요. 이거 원작이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몬스터는 십몇 년 됐으니까. 그런 코드가 많이 반복 재생산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네. 것 같기는 해요. 그 러시아 애니메이션 마샤와곰 얘기했잖아요. 나샤하고. 네, 그것도 이거랑 그렇죠? 비슷한 코드죠. 예. 하여튼 너무 귀여워. 이 쥐가. 너무 곰도 귀여워. 곰도 너무 따뜻해요. 곰도 이 약장사곰 같은. 저는 미안한데 음. 진짜 오샥 형 생각 많이 했어요. 이 곰 보면서. 곰이 음악가예요. 거지 아니야 거지? 음악가 거지죠. 음악가 거지야? 그 형이랑 비슷한 거죠. 처지가. 거지 음악가인데 약간 동떨어진 곳에 혼자 외롭게 살고 나 안 외로운데 왜 자꾸. 예, 그런 아, 느낌이 좀 들어서 내가 이 영화를 옛날에 좀 누가 추천해주면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좀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어떻게 됐는지 네. 스토리를. 그 어네스트는 혼자 이렇게 동떨어진 어디 산 속에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사는 그렇죠. 혼자 사는 곰이에요. 곰. 근데 음악가 곰이에요. 그렇죠. 예, 집에 이렇게 막. 약장수 있잖아 등에 큰 북.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큰 북 같은 거 이렇게 등에 메고. 그렇죠. 동냥을 하는 것 같아. 예, 동냥이 아니고 음악가지. 거리. 예, 그렇죠. 버스 거리 거리에 약사죠. 예, 거리 약사인 거리 거죠. 약사. 응. 그런데 이제 곰의 마을로 이제 나가서 음. 늘 이렇게 이제 음악 연주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근데 시스템은 적응 못하는 그런 예. 곰인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도 약간 쟤 어쩌려고 막 이런 시선이 좀 있어요. 그 곰한테. 근데 이제 이 지하에 있는 쥐 마을에는 곰을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키냐면 곰은 굉장히 무섭고 너희를 잡아먹고 예? 우리를 다 이렇게 찢어먹고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막 모든 그 쥐들이 다 그 안티곰, 그 우리 반곰 교육 받듯이 반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에서 이 셀레스틴의 꼬마쥐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쥐들의 세상에서는 치과 의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한테 치과 의사가 되라고 계속 강요를 받아요. 셀레스틴은. 이 동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빨이에요. 예. 쥐 이빨과 예. 곰 이빨. 예. 그게 약간 뭐 재화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빨을 구해 와야 돼요. 맞아. 곰들의 이빨을 구해 와서 그거를 가공해서 쥐들의 이빨을 이렇게 치료를 해줘서 우리는 앞니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한다. 이 앞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야. 이 셀레스틴은. 그래서 이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몰래 밖에 나가서 이빨을 구해 와야 되는데 이빨 구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거에 심취해 있는데 그 쥐가 바깥 세상에서 그 또 곰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한 어네스트를 만나게 되고 서로의 문제들을 서로 해결해 주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쵸? 둘이. 예, 둘이 친해지는데 얘네 둘이 사고를 쳐요. 큰 사고를 치는데 곰 세계에서도 큰 사고를 치고 쥐 세계에서도 큰 사고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그냥 잠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곰 세계에서도 얘네 둘을 현상범으로 이렇게 막 그렇죠. 찾고 쥐 세계에서도 얘네 둘을 현상범으로 찾고 네. 그러면서 둘이 잡혀갔는데 서로 곰은 쥐 세계에 잡혀가고 쥐는 곰 세계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아요. 예, 재판을 받죠. 예, 그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되는 예, 예, 근데 그 예, 결론으로 그렇죠. 마무리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관이 나는 아까 뭐 우리가 아키라 얘기도 하고 뭐 라이언킹 얘기도 했지만 이 세계관이 굉장히 심오해 뭔가가 정말 동화 같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변죽을 막 안 울리는데도 이 나중에 막 재판 받고 네. 막 이 민중들이 쟤 죽여라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단순히 동화 같지도 않고 하여튼 뭐 그런 여백의 미드를 주는. 근데 일단 너무 귀여워. 셀레스틴이. 그림도 굉장히 여백의 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그 그림을 동화책 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아키라와 정 반대예요. 그러네. 디테일을 안 살려요. 그렇죠. 도리어 이렇게 그 핵심이 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그림이 전체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림이 아니고 그렇죠. 흰색이 굉장히 많은. 예, 그냥 여백이 많아요. 그리고 딱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강조해서 그리는 거죠. 나는 좀 우울하고 좀 심심하고 좀 이럴 때 기분 다운되고 그럴 때 이거 처음부터 안 보고 그냥 아무데나 틀어서 이렇게 봐요. 한 5분? 그럼 기분이 좋아져. 셀레스틴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좀 좋아져요. 옷도 너무 귀여워요. 그런가? 아 무슨 망토 같은 거. 코트 같은 거 이제 하나 리틀 레드 라이딩 후드 입는 빨간 그런 백 하나 옆에 메고. 거기에 이빨을 담아야 되거든. 그렇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땅 아래는 쥐들이 살고 땅 위에는 곰들이 사는데 이게 그냥 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런 것도 아니잖아. 네. 그냥 각자의 세계예요. 근데 네. 서로 증오하고 있어요. 그 증오심이 있어요. 네, 그 맞아요. 서로 다르고 싫고 미워하지만 쥐들은 곰의 그 또 이빨이 필요해. 그러네. 그래서 그걸 약간 레이시즘에 대한 영화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1대1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쥐들이 작고 이러니까 약간 찌부러져 있는 거야. 곰들은 세상 위에서 살고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서로 이제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때문에 예. 서로 이렇게 좀 화해가 맞닥뜨려지는 거죠. 화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 화해까지는 아닌데 그냥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게 인정을, 되는 예, 거지. 인정을 네. 해주죠. 이해하고. 글쎄, 뭐 우리가 뭐 곰은 엄청나게 무섭고 사실 곰이랑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그냥 오줌 싼대잖아요. 네.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데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곰 인형 있잖아. 테디베어. 예. 뭐 얼마 전에 그 19금 테드 뭐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곰이라는 게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거지만 되게 어릴 때부터 친근해요. 그죠? 귀엽고 친근하게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 북극곰, 흰곰 그리고 코카콜라 모델이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북극곰이 펭귄 잡아먹는 거 봤어요? 예, 맹수예요. 펭귄이 아니고 저 물개? 맹수죠. 그렇죠. 무서워요. 쥐 여러분들 쥐 나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는 항상 쥐를 그 미키 마우스부터 뭐 아주 뭐 라따뚜이. 라따뚜이니 뭐 데스페로 뭐 이런 거 보면 쥐 정말 귀엽잖아. 그러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곰이랑 쥐. 근데 그건 뭐 이제 다른 얘기고. 근데 그 두 가지 동물을 한 곳에 딱 본 거지. 그리고 걔네들을 그런 관계로 만들어서 애들이 보면 곰이랑 쥐 참 귀엽잖아. 귀여워서 막 둘이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에 한 집에 살고 숨어 살고 막 이러는 거를 보면서 애들은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서 그런 맥락을 읽을 수 콘텍스트를 있는. 읽는 네. 거죠. 근데 그거가 난 그 이빨이 예.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희한한 게 그게 좀 곰의 이빨을 왜 옛날에 그 서양에는 그 투스 페리라 그래서 애 유치가 빠지면 뭐 베개 속에 넣어놓으면 네. 이빨 가져가고 투스페리가 동전을 넣어준다. 네. 뭐 이런 우리가 지붕에 이빨 던지는 거랑 우리는 비슷한 이제 거죠. 아파트가 생겨서 이제 그거 없어졌는데 지붕 위로 이빨을 던지면은 네. 뭐 까마귀 저 어렸을 때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까마귀가 새 이빨 물어가? 갖다 준다고. 새가 물어가나? 까치 아니었나? 까치. 몰라요. 뭐 잘 기억 안 나네요. 모르는지 까먹었네. 지붕 우리가 이제 쥐가 먹었나? 아파트에 사는 바람에 예. 그거가 없어. 이게 위층으로 던지나? 예. 근데 그 투스페리 그 얘긴데 여기서는 쥐가 가져간다는 거야 그 이빨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무슨 날개 달린 쥐 요정 같은 게 나와서
거 가져가 동전을 넣어준대잖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곰들도 그 쥐가 그런 데는 이제 그 약간 네. 저기를 쓰는 거야. 네. 근데 실제로 쥐들이 그 이빨을 가져가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가공을 해서 가공을 갈아서 해서 무슨 연필깎이 같은데 임플란트를 하는 거야. 임플란트. 쉽게 얘기해서 쥐들이 임플란트로 그 이빨. 그렇죠. 근데 앞니를 주로 쓰니까 앞니가 달거나 그렇죠. 곰의 이빨이 굉장히 질병이 있으니까. 강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걸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쥐들은 앵벌이를 그걸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구조는 그 올리버 트위스트 같아요. 올리버처럼 이렇게 애들이 쥐들이 쫙 앉아 있고 그 쥐 네. 할머니 네. 그 선생님 사감 선생님 그렇죠. 그 로렌 바콜 그러니까 불어는 어떤 배우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렌 네. 바콜이 했나 봐요. 그 역을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애들한테 그거를 세뇌를 막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곰 무섭고 나쁜 네. 거라고. 근데 그게 제 첫 대사였어요. 아까 아 무섭고 그 곰에 대한 얘기 들어볼래? 이제 그 대사를 처음에 소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심어준다라는 거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얼마나 나쁜 건지를 보여준 거야. 이 영화가. 이거 그게 난 탁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방공교육 그렇게 받았잖아요. 응? 쟤네들 정말 무서운 놈들이고 네. 머리에 빨갱이들 뿔뿔난 사람들 다 네. 죽이고 옛날에 그런 거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아닌 거 알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90년대 MBC에서 동토의 왕국 이런 거 했을 때 충격받았잖아. 저도 우리랑 비슷하게 사네? 이래가지고 거기서 토굴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벌레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그게 우리 뭐예요? 동토의 왕국 몰라요 저는. 이라고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평양을 보여준 거야. 평양시랑 북한의 모습을 처음으로 우리는 처음 본 거죠. 우리는 외신 이런 것도 못 봤으니까. 그런 그 공포심과 증오심이라는 게 사실 가까운 거리에 붙어 있는 말이거든. 증오심과 공포심. 사람들이 자기가 무서운 거는 싫어하다가 나중에 미워하게 돼 있는 거거든.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아주 단순화시켜서 곰과 쥐로 설명을 해주죠. 아주 어른들이 봐도 무릎을 탁 칠 만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셀레스틴이 너무 귀여워. 난. 그래서 처음에는 셀레스틴이 어니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해서 막 따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쥐세계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사고를 쳐서 이제 곰한테 내 인생 책임져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죠. 곰 집에 이제 어니스트 집에 따라가서 그쵸? 나 그냥 여기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곰이 처음에는 막 거부해요. 아니, 집안에 쥐를 들이는 게 아니다. 예, 막 그러면서 막 내쫓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얘가 이제 계속 들러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데 그 두 사람 간에 교감이 탁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자고 있는 어니스트한테 올라와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곰 그림. 곰 그림을 그린 거죠. 이빨 막 이렇게 되는. 예.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아침에 감동을 받은 거야. 어니스트가. 왜냐면 예술가. 예, 예술가니까. 자기도 예술가니까. 예, 자기도 예술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싶었는데 곰 세계에서 누구도 자기 예술 세계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이 얘기를 누군가와 하고 싶었다. 그렇지. 예, 거기에 그 공감이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얘가 받아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서로 그림하는 예. 장면이 나오잖아. 예. 거기서는 이게 그래서 레온과 마틸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가? 이건 아닌가? 그리고 또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 처음에 어니스트가 악몽을 꿔요. 근데 셀레스틴이 막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맞다. 그냥 악몽일 뿐이에요. 괜찮아요라고 막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셀레스틴이 악몽을 꿔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어니스트가 와서 이렇게 안아주고 안아주지. 이렇게 포근하게.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그게 확 위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되게 따뜻했어요 그 장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아까 다른 세상에 죄수가 되잖아. 예. 감옥에 갇히잖아. 예. 근데 너 오네스트가 어딨어? 불라고 그러는데 네, 둘 안 다 불죠. 둘 다 의리를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아무리 쥐지만 참 의리 있다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재판을 받고 되게 중형에 처해질 것만 같아 둘 다. 예. 그렇죠. 그 공분을 사죠. 그 그렇죠. 세계에서 각각의 세계에서 공분을 사죠. 불지 않았다는. 그리고 거기 양 나라의 그 판사들 있잖아. 예. 굉장히 뭐랄까 이 권력이 이 사람한테 집중돼 있어. 예. 보니까 판사일 뿐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위정자가 예. 여기는 이렇게 예. 사법부랑 행정부가 독립이 안 돼 있는 것 예. 같아. 근데 이 판사가 굉장히 증오하잖아. 얘네들. 예. 싫어하잖아. 네. 그런 거가 있어. 그 편견과 이런 거를 근데 나중에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것도 예. 약간 스포일이 있네. 스포일이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만화를 보시면 압니다. 약간 라따뚜이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약간 예, 무너지는. 그렇죠. 예. 라따뚜이가 있나요? 라따뚜이도 있고 데스페로 그것도 좀 있고 예. 작은 영웅 데스페로.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만화 우리가 동화책 그림이 글보다 많은 응? 크게 돼 있는 동화책 있잖아요. 한 10장밖에 안 되는 거. 그런 동화책을 우리가 애들용이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그림 참 잘 그렸다라는 만화들이 있어. 예. 그러니까 동화들이. 나도 이렇게 조카들 동화책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조잡하고 좀 푸신 것도 있는데요. 어떤 거는 정말 그림이 좋은 게 정말.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유럽 게 많더라고. 스토리와 맞아요. 그림이 완벽한 것들이 있어요. 유럽 것들이 많아. 물론 나는 애랑 최과장 잘 알겠네. 네. 근데 가끔 울어요 저는. 그래? 네, 애한테 책 보면- 읽어주다가 책 읽어주다가 책 읽어주다가 제가 올 때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애는 왜 그런지 모르지. 근데 제가 좀 그 특히 감정이입 되죠. 예, 특히 제가 좋아하는 책이 내가 태어난 날에는 곰들도 춤을 추었지라는 책이 있어요. 벌써 제목부터 오잖아요. 멋있네. 예. 이게. 내가 태어난 날은 곰들도 춤. 그러니까 그 아이의 탄생을 너무 축복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인데 역시 또 곰이 나오네요. 예, 곰들이 이렇게 북극곰 두 마리가 곰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인데 이 책을 보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인간성에 대한 존엄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또 엄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아니 다른 책인데 이건 그림과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최과장의 동화책 다 먹으시는 예. 거예요. 그 저기 엄마가 제 제목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엄마가 나는데 선물을 해? 엄마는 뭐 너를 사랑한단다 뭐 이런 거예요. 엄마는 곰이랑 춤을 추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는 계속 자라요. 음.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잠들고 나면 엄마가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노래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아이는 또 자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뭐 이렇게 성인이 되고 집을 나가서 나중에 엄마가 늙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엄마가 아파서 그 잠든 엄마한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그 다음에 동화책이라기보다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다시 자기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데 진짜 눈물 진짜 빵 터지거든요. 헤헤. 벌써 얘기만 들어도 뭐 그러네요. 예. 형한테는 네. 거의 업과 같은 그런 영화 업과 비슷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되게 잘된 영화나 동화들이 있는데 이 작품도 필적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만화가가 있는데 장자크 쌍페. 쌍패. 네, 그 쌍피도 아니고 쌍패가 네, 있죠. 쌍페. 예. 네. 꼬마 니콜라. 예, 꼬마 니콜라 그린 그 장자크 쌍페. 전 장자크 쌍페의 작품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거기도 이 지금 요거랑 같은 부류죠. 어네스트 이런. 예. 장자크 쌍페의 그 그림 톤에 그 스누피, 예, 슐츠의, 예, 그 스누피 그림 같은 톤에 이렇게 수채화를 입힌 듯한, 그렇죠. 예, 그런 그림 톤으로 애니메이션이 계속 이어진다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선도 얇고. 예. 근데 뒤에 그 막 이렇게 재판하고 이런 건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다. 조그만 애들은 거기 막 좀 무섭잖아. 근데- 내가 봐도 무섭잖아. 근데 애들 만화에는 그렇게 무서운 장면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가? 애들이 거기서 또 굉장히 또 무서워하면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그 좋아하는 만화 중에 뽀로로 극장판이 있는데 거기에 돌괴물이 나오거든요. 돌괴물. 예, 돌괴물이 나오면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막 제가 이렇게 그거 틀어주고 이렇게 저쪽 설거지하고 있으면 그 장면에서 늘 이렇게 슬금슬금 와가지고 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붙잡고 귀여워. 예, 듣기만 해요 소리만. 그런 예, 게 근데 좋아해요. 은호도 커서 호러 영화 못 보겠구만. 예, 못 봐요. 못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네스트와 셀레스테는 극장용으로 해서 돈도 많이 들여서 만들었으나 이 2D니까 또 돈 많이 들었겠잖아요. 네. 수만 장이 들어가는데 근데 흥행에 또 이렇게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반토막도 못은 뭐 하여튼 흥행에 실패하고 다음에 그러면 이런 작품이 또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게 근데 뭐 물론 굉장히 평은 좋고 예. 뭐 우리도 지금 얘기하듯이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흥행이 안 됐으니까 이게 2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가브리엘레 뱅상. 가브리엘레 뱅상 벨기에 아줌마인가 봐. 근데 이분의 이 동화가 다시 그렇게 영화화되기는 또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개봉했을 땐 별론데 아까 아키라처럼 예. 나중에 이렇게 회자되고 또 평가되고 하면서
나는 이게 어네스와 셀레스틴 이런 풍으로 만화 나온다면 난 무조건 DVD도 사고 극장도 갈 것 같거든. 근데 참 네.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일단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와 또 이야기로 또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투자자들이 과연 그렇죠. 이게 예, 전작에 쉽게 그 판단을 내릴 수 그런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죠.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내가 그 네. 방송 드라마 뮤지컬 드라마 했다가 다시는 예. 못하는 것처럼 지금 그 전례가 있어서 전례를 내가 처음에 예. 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 작품을 이해해주는 투자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벌이 힘들겠지만, 각오하고 그쵸.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 되는데. 그거는 좀 제정신으로 하긴 좀 어려운 거지. 그렇죠. 게다가 이게 이제 유럽 프랑스 영화니까 프랑스 애니메이션이니까 우리는 몰랐지 뭐 디즈니나 뭐 이런 건 마케팅도 잘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다 그러면 또 우리 또 자체적으로 마케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럽 쪽 만화나 이런 것들은 워낙 다양하고 완전히 성인용 만화도 많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럽 쪽은. 그래서 나도 뭐 누가 이렇게 추천해 좀 보고 하는데 내가 뭐 찾아서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런 매니아는 아니지만 가끔 보면은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지금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처럼 아주 그림이 2D인데 예술이야. 3D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 애니메이션 진짜 보면서 그림 하나 하나가 이렇게 막 그냥 무슨 어디 미술관 가서 이렇게 보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한 폭의 수채화. 딱 이럴 때 쓰는 말인데 네. 이걸 만약에 3D로 디즈니에서 만들었다. 이 정도 임팩트 없거든요. 아유 없죠. 이건 그냥 곰이 이제 3D로 나오면은 이제 곰돌이 푸 3D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셀레스틴이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또 이야기랑 또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그러네요. 이 그림 속의 그림들이 나와요. 네. 그림도 잘 그려. 네. 그리고 또 그 뭐였죠? 뭐 이렇게 정말 기발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사탕 가게. 아니 사탕 가게 말고. 겨울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이런 걸 거야. 그렇죠. 예, 하면서 이제 어네스트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 우리 왜 저기 윈도우에서 플레이어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음악 나오면 이렇게 막 무슨 그림 막 영상 나오잖아요. 파장 같은 거. 예, 파장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약간 좀 기계적인 표현이고 이걸 굉장히 예술적으로 그런 그 음악의 이미지를 음악과 수채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탁월한 추상화, 장면이에요. 예, 추상화처럼. 탁월한 장면이에요. 거기가 그 장면에서 처음에 제가- 붓질을 착 하면서 음악이 예, 바이올린이 음악의 고저가 바이올린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가면서 이 영화에서 뭐 이렇게 음악이 뭐 아까 우리 라이온 킹처럼 뭐 오리지널 송이 있다거나 뭐 음악이 엄청나게 이런 건 아닌데 중간 중간에 아주 절묘하게 잘 붙어요. 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음악이 정말 잘 붙으면 음악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럴 수 있죠. 음악이 그냥 화면에 녹아서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음악만 또 따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보고 싶은. 아까 근데 그 최 과장이 얘기한 그 장면 있죠. 거기는 음악이 아주 탁 살아가지고 되는데 그거 말고도 영화 중간 중간에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절묘해요. 우리가 그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야. 네, 그렇죠. 악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뭐 바이올린 하나, 첼로 하나, 뭐 아코디언, 피아노도 나와요. 피아노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어쿠스틱한 악기로. 너 왜 웃어? 그 장면 생각나서 그렇게 어네스트를 지하로 이렇게 내려 보내고 너는 이제 집에 못 들어오는데 원래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셀레스틴을 지하에 놔두잖아요. 지하에서 이렇게 해먹에 누워서 그렇죠.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청하는데 어네스트가 피아노를 막 치는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곡을 치면서 위에서 갑자기 근데 밑에서 들으니까 되게 아름다운 곡을 치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빵 내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러고 근데 어네스트가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이게 나와요. 근데 피아노 위에 그 마시멜로를 이렇게 통을 놔두고 한 번씩 빵 치면 마시멜로가 하나씩 튀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빵 소리가 날 때는 얘가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맞아. 반동을 주는 거죠. 그게 너무 웃겼어. 그렇죠. 이 어네스트가 단 걸 너무 좋아해. 네. 그 보면 마시멜로 그 불어로 뭐 하던데 계속 그 마시멜로라고 하잖아. 네. 미세말로 미세멜로, 미세멜로? 그거 나중에 그 잡혀가면서도 그거를 네. 머시멜로 항아리는 가져가죠. 가져가. 네.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그 어네스트가 사실 차도 훔치고 그럼요. 카제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범죄죠. 저 자동차 절도에다가 어린애까지 좀 납치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 엄청난 기물을 파손하잖아. 가게 하나를 박살내요. 네. 이 가게 2개를 그리고 G 세계도 한번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G 세계 다 갔다가 다 뽀개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판사들이 거의
종신형 같은 거 송구할 기세야.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예쁘고 막 귀엽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 사실 스토리에는 분명히 반대에 부딪혔을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범법 행위를 하니까. 우리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나중에 이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사면하는 장면에서 제가 저렇게 정권을 막 휘둘러 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끼친 손해가 있고 사회적인 그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재판장이 나 살려줬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사면. 교정일치가 된 사회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어떤 유럽 사람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아무튼 써요. 뭐, 예. 절대 신경 안 써요. 이게 뭐 동화 같은 얘기니까. 데모하는데 뭐 복면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런 어떤 선진 유럽의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유럽 그러면 너무 막 선망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까 우리가 일본은 그렇게 비판하고 근데 그런 행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네스트와 셀레스테는 대부분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흥행도 안 되고 뭐 나는 그냥 포스터 보고 그냥 본 거거든요. 포스터가 예뻐가지고 근데 약간 그 피터 레빗 좀 생각도 나고. 피터 레빗이랑 비슷한 톤이 있는 예. 생각해보니까 예. 무영부에서 추천해드리는 애니메이션 영화 되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너무 유명했던 영화고 또 되게 재밌는 장면 생각났다. 그 왜 빨간 차를 훔쳐오잖아요. 본고 예, 봉고를 훔쳐와서 집 앞에 세워놓는데 얘네들이 지금 라디오를 틀어봤다가 자기들이 엄청난 이 범죄자로 쫓기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들키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빨간 차가 너무 눈에 띈다. 이 지금 이 실록 속에서. 그래서 그럼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실록으로 이렇게 맞아, 위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바로 그 그림으로 위장을 한 다음에 어느새 또 부딪혀. 맞아.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가 부딪혀. 그거 진짜 공감해. 네. 그건 작물 은닉죄까지. 하여튼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찡한 장면이 물론 진욱이 아까 막 그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찡한 장면이 이 만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 찡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말 아까 우리 상상력 쫙 이거가 된다니까. 왜냐면 어네스트랑 셀레스틴이 같이 좀 이렇게 잘 둘이 살았으면 좋겠잖아. 행복하게. 근데 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서로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이 갑자기 딱 들면서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찡해지는 거야. 그게 거기에 찡하셨어요? 난뭐 그러니까 찡한 부분이 또 다 다를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른들이 보면은 그 장면보다는 그 마음이 이게 진욱이는 어디서 울었어? 궁금하네. 진욱은 장면을 보고 그냥 전 대사. 대사? 대사였어요. 뭐냐면 그 판사가 셀레스틴 너무 귀엽잖아요. 셀레스틴 너무 귀여워. 예, 판사가 반칙이야 이거. 이렇게 어떤 장면에서 이 셀레스틴한테 물어보죠. 밖에 나가게 되면 너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랬더니 셀레스틴이 나는 어네스트랑 함께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곰과 쥐가 서로 함께 살고 싶어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셀레스틴이 판사님도 지금 곰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맞아.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네. 나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곰이 판사가. 저는 이 대사에 이게 막 흘러갖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셀레스틴이 거기서 아주 진짜 명대답을 우문 현답. 네, 그렇죠. 진짜 맑은 눈으로 얘기하는 거지. 정말 무슨 흔들림 없는 그런 목소리로 그동안 나왔던 거기서는 이 레이시즘이 싹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쥐고 넌 곰이다 이게 없는 거야. 아니 내가 곰이랑 살고 싶을 때 너도 곰이랑 살잖아. 이거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 셀레스틴의 마음이 된다면 정말 이 지구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셀레스틴. 저 아까 전에 이 중간중간 밑에 있는 장면들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재밌는 장면이 일단 시작 부분에서 우리 그 사감 선생님으로 보이는 이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이 쥐들 앞니 대문니 중에 하나가 빠져요. 빠지면서 본인이 들고 있는 머그컵 안으로 퐁당 빠지거든요. 근데 물 속에서 듣는 사감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저도 이게 너무 재밌었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이 셀레스틴이
자기 쥐의 나라를 가려면 맨홀 뚜껑을 열어야지 자기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 맨홀 뚜껑을 딱 열고 자기 나라를 이렇게 쭉 쳐다보는데 여러 도심에 여러 장면들이 있는 것 중에 쥐덫이 쫙 설치가 돼 있고 쥐들이 그 쥐덫에서 삼천교육 때 저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쥐덫을 손으로 잡고 밀고 내렸다 엮기 하듯이 그 장면이 또 그 트레이닝 받는 거 애들. 그렇죠. 너무 또 재밌었고 맞아, 맞아. 삼천교육 때 난 삼천교육 때 생각나던데. 또 하나는 이 쥐의 나라에 어네스트가 들어와서 하루를 묵게 되잖아요. 묵고 다음 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서 하고 하품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하품을 할 때 그림자로 벽에 보여줘요. 그림자에 이 그동안 설명했던 그 곰의 날카로운 이빨과 이 그 흉악한 얼굴 모습이 나오니까 이 사감 선생님이 뭐 주전자로 먹었잖아요.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주르륵 흐르고 있는. 그리고 애들도 놀래갖고 멈춰갖고 잔 그림자 깨져. 보고 잔 떨어뜨려. 예, 그렇죠. 저는 저는 이런. 나 그 장면 재밌었어. 그 곰이 재판을 받을 때 곰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곰 무섭다고 하는데 지금 저 꼬마애들이 앞에 쭉 앉아 있거든요. 꼬마애들한테 지금 내가 무섭냐고. 그러니까 꼬마애들이 아니요 이렇게 고개를 하니까 그 사람 선생님이 애들을 보면서 쫙 한번 째리니까 애들이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인데 맞아요. 그 장면 진짜 귀여웠어. 그거랑 똑같은 장면을 또 치안에서 또 나오는 그치. 게 있죠. 셀레스틴이 그 아줌마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이빨 가게. 네, 이빨 가게 아줌마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렇게 경악스러웠냐. 그때 아줌마도 그렇게 경악스럽진 않은데 옆에서 남편이 맞아, 팔을 맞아. 툭 치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 그렇죠. 장면이 그게 나오죠. 공포와 증오심을 조장하는 거죠. 난 저거 웃겼어. 그 곰의 나라는 쥐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마우스랑 래트가 섞여 있죠. 근데 곰의 나라는 처음에 이렇게 그냥 곰들 나오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경찰은 북극곰이고 나중에 재판적인 팬다 나오는 거 봤어? 팬다? 판다가 나와요. 판다. 그래요? 그래서 곰이 뭐 이렇게 갖가지 곰이 나왔는데 난 팬다도 너무 웃기더라고. 거기 석인가 뭐 이렇게 써 있어 팬다가. 그거 못 봤구나 그래. 네, 못 봤어. 진욱이의 놀피해 갔네요. 팬다 나 그거 빵 터졌는데 팬다에서. 아무튼 웃긴 장면이 많아요. 중간 중간에 재밌어요.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이와 어른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고요. 저 그 장면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 셀레스틴이 저는 제일 귀여워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어네스트가 이제 곰의 나라에서 잡혔어요. 잡혀서 차 뒤에 수송차에 딱 갇히게 됐는데 셀레스틴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처음에 다리에 묶인 줄을 풀어주기 전에 하나씩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작은 도움을 원하는데 들어줄 수 있냐? 근데 저는 이 질문들이 너무 귀여워요. 협상의 그 그죠, 룰을 그죠. 아는 거지. 작은 도움을 줄 건데 도와줄 수 있냐? 그 다음에 큰 도움을 내가 원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 그 다음에는 엄청 큰 도움을 원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 그리고 나중에는 똘망똘망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원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데, 저는 이 모습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안 봐야 말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냥 보세요. 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단순하고 이렇게 막 이런 거가 또 아니에요. 그림도 좀 깊죠. 예. 보이는 만큼 보이는 그림 같아요. 이 보이는 만큼 보이는 영화 같기도 하고, 이 어네스트와 셀레스테는 여러분들이 일단 보세요. 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화고, 영화도 1시간 반도 안 되죠. 예, 시간도 짧으니까. 1시간 10분 언저리인 것 같더라고요. 70-8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어린이도 충분히 앉아서 엉덩이 무겁게 볼 수 있는 그런 2D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잘 그렸어 아주. 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못 봤으니까 보도록 하겠고요.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상황. 옛날로 돌아갔다 야. 근데 김PD가 바빠가지고 영화를 못 보고. 그렇죠. 우리 얘기 듣고서 한 줄 평 빨리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줄평을- 이걸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김피정의 그동안의 이거 진짜 김피정의 모습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곰하고 쥐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거죠. 근데 애들이 보면 좋다 그 얘기고. 근데 역시 똑같은 얘기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서의 가장 큰 울림은 역시 우리가 정말로 많이 본 만화 중에 그거 있어. 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화로 어린애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건 나빠요. 이건 좋아요. 다 들어갔다 나오면 손 씻어야 되는 것들. 물론 좋은 방향인 거죠.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향인데 거기에 노이즈 같은 것들이 껴일 수 있는 거지.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그 부류가 원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걸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 아까 오시아 얘기한 것처럼 저 위에는 다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 난 믿었다. 또 그런 시절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지.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 것도 역시 이 부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역시. 그렇죠. 이런 영화를 보고 큰 애들이라면 이런 부모가 이런 생각 갖고 있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너 몇 동 살지? 응? 몇 평 살지. 너 몇 동 임대 아파트 거기 살지?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라는 거지. 응? 당신도 곰이랑 사냐? 이 대사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말 애니메이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어른도 봐. 어른도 다. 어른도 봐야 돼. 이건 어른이 봐야죠. 다만 나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이것을 이해 못해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다들 공감을 하는데 공감한 거에서 끝나. 혹은 자기가 어떤 다른 상황에 취하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버릴 수 있는 것들. 그게 나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애니메이션은 어린아이들한테만큼은 지식과 지혜가 공존할 수 있는 분야일 거란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대로 지혜로 받아들일 거다. 우리가 방공과 관련된 만화만 쭉 보고 와서 뭔가 헤이트와 이렇게 증오에 대한 부분이 별다른 어떤 여과장치 없이 계속 발휘되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 거지. 아니, 가치적으로 좋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역시 아직 나도 첫 때문에 보다 시간을 벌써 못 봤지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가치를 얘기할 때의 방법이 있는데 이 그림이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류의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곰과 쥐가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살잖아 너랑 나랑. 쥐가 쥐라는 거 인정했어. 지가 곰이란 것도 인정했어.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비슷하지 않냐? 진짜 어네스트랑? 뭐라고 나는 계속 생각났어 보면서. 쥐보다 음악 가잖아요. 역으로 가난한 네가 음악. 방금 얘기한 것처럼 쥐보단 낫지가 그 헤이트야. 그런. 아니, 근데 어, 진짜 오샥형 같아요. 그냥 어니스트 보면서 아 저거 오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의 세상은 쥐를 완전 경악스러워하는데 예. 형은 그렇지 않고 어네스트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네스트 자, 네.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잠자기 직전에 읽어주는 동화책 같은 그림인데 결국은 아주 심오한 걸 담고 있다. 아네스트, 셀레스틴. 음악 하나 듣고 가시죠. 그렇죠. 음악을 들어야 되겠군요. 예, 뭐 곰이랑 쥐에 관련된 그런 음악이 없을까? 응? 브라더 베어. 옛날 참 브라더 베어라는 디즈니 2D 애니메이션도 있었구나. 자, 이번에 듣는 영화 노래는 오샥이 비밀리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우리가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겠다. 과연 뭘 붙일 것인지. 뭐 이렇게 아무거나. 생각하면서. 예, 아무거나. 과연 오샥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 음악을 고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예, 제가 편집할 때 아무거나 이렇게 붙여서 하겠습니다. 네. 아키라에 틀만한 노래가 없잖아. 자, 이렇게 해서 목동에서 녹음하는 첫 번째 녹음을 마치면서 첫 번째? 그것도 다음 목동에서 첫 번째잖아. 두 번째도 하는 거야? 또 이 애니메이션까지는 다 해야지. 여기서 계속 하자고 이번 달은? 그래야 최과장이 오지.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Baby, let me be your love